북한의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2인자로 꼽혔던 최룡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황병서가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북한의 2인자가 장성택에서 최룡해로 바뀌고 또다시 황병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황병서가 임명됐는데 이 총정치국장 어떤 자리입니까? 북한에서 북한 인민군이죠. 북한 인민군에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이런 3대 군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민무력부는 우리의 국방부와 유사한 군사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가 비선한 군사 작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총정치국은 우리의 군사기가 유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에서 총정치국은 이 군을 통제하는 군의 사상과 조직, 인사를 담당하는 그 군사기관이 아닌가 보이고 이 군사기관의 최고의 장이 총정치국장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까지 북한에서 총정치국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직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지금 여러 보도에서 알려진 대로 제2인자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부에서는 1인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군부에서는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일 영군의 정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총정치국장의 자리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군부에 있을 때는 1인자로 볼 수 있겠죠. 황병서가 지금 초고속 승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황병서는 당 관료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그 조직지도부에서 군을 통제하는 조직지도부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군에 있어가지고 사상과 조직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러한 그 군을 통제하는 조직지도부에 살면서 아주 정치적인 야심가형보다도 오히려 실무형이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황병서를 총정치국장으로 등용한 것은 아마 지금까지는 군의 상층부, 엘리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유일영군 체계에 나름대로 전념을 했다면 앞으로는 군의 하급 부대, 최말단 부대까지 김정은 유일영군 체계 확립에 앞장서 달라. 그런 측면에서 아마 등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정치국장을 과연 왜 이 시기에 교체를 했느냐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북한은 아직까지 김정은 체제 2년 이렇게 3년을 이래 드나들면서 아마 성군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안정이고 군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영군 체계가 중요하다. 이 유일 영군 체계에서 아마 처음에는 이 채용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다 하면은 이번에는 황병서를 통해 가지고 저 지방에는 말단 하위 군부대까지 김정은 유일 영군 체제 확립에 나름대로 확산시켜달라, 심화 확대시켜달라. 그런 측면에서 황병서를 등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이었다가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 그럼 좌천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룡해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 또 그리고 총정치국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심지어 차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까지 있죠. 막강한 자리에 실질적인 인자로서 역할은 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 어제지요. 어제 북한의 이 송도원 국제소년 야영지역 거기에 준공식에 아마 이 최룡해도 참석을 했고 또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참석해서 군복을 입지 않고 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이 지금 이제 준공사 야영소의 준공사를 직접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최룡해가 지금까지는 총정치국장 역할을 했지만도 아마 다시 당 비서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당 비서 중에서 여러 가지의 비서 역할이 있겠죠. 그 중에서 최룡해가 총정치국장 되기 전에 청년들과 근로단체를 담당하는 비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총정치국장 이전의 역할로 되돌아갈 생각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외형상으로 보면은 채용의 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역할 변경이 아니겠냐. 다시 자기의 전문 부서로 되돌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군부에서 김정은 유일영군 체제 확립에 앞장섰다면 앞으로는 당에서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 특히 근로단체와 청소년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배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좌천보다는 역할 변경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최룡해가 당뇨병이 심하고 뭐 다리를 저는 모습도 얼마 전에 나왔고요. 또 가족의 비리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죠. 예. 뭐 여성 편력적이라든지 또는 그 권력 남용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한 대로 이 올 연초에 다리가 저는 이것이 혹시 뭐 이 그 김정은 제1위원 현지도 동행이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다친 것인지 예. 아니면 당뇨병이 좀 더 심화된 것인지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총정치국장 자리에 물러나자마자 곧장 지금은 이제 당의 비서 역할을 하며 특히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앞에서 예. 중공사를 읽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의 신임은 아직까지 튼튼히 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외형상으로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근로단체와 청소년에 대한 김정은의 유영도 체제 확립 앞서기지만 어쩌면 신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대내외 아마 특명을 받드는 역할 또 더 나아가서 일전에 그 장성택이가 맡았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 분석합니다. 예. 네. 자,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앞서서 북한이 4월 30일 이전에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29일에 그 저강도의 그 사격 훈련으로 마무리가 일단은 됐거든요. 앞으로의 그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각종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했죠. 네. 또 그리고 우리 한미 정부 당국에서 풍계리 서쪽과 남쪽에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네. 그런 측면을 할 때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저는 그걸 분석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은 항상 그 전에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차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담화나 성명을 보면은 조건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엔에서 금융 제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압박을 한다면은 북한 또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통해서 맞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 운운을 하고 있지만도 새로운 형태의 대비적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과 유엔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압박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 또한 핵실험을 곧장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리고 그 방금 말씀대로 세 차례 핵실험에서 핵실험 이전에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먼저 발사한 측면에서 혹시나 미국과 유엔에서 금융 제재와 같은 새로운 대북 제재 압박을 한다면은 거의 맞대응으로서 1차적으로 무수단리와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거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사항을 한 번 더 봐가면서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북한도 일단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접지는 못하겠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난 일전에 서해에서 또 한 50발 정도 해안불을 발사했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도 또한 이 저강도 남쪽 우리 측을 압박하고 미국이라든지 한미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서해에서 한 번 더 해상 사격 훈련할 가능성이 있고 또 동해에서는 조그마한 거 단거리 미사일 정도 발사를 하면서 한미 군사 당국의 반응을 체크하는 그런 행동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이 워낙 깊고 또 특히 북한에서 비방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 7월까지는
이런 소강 국면 또는 긴장 국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8월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8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죠. 예.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규모를 할 것인가. 이런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알아가지고 8월 달이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갈 것인가 아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모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